내 종목을 부탁해. 내 종목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포트를 저희가 봐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당첨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누굴까요? 4855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답니다.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전화 연결이 됐다가 끊겼다고 하길래 민망해서 전화 못 받나 싶었는데 전화를 다시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네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제일 답답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만도가 좀 그렇고 세경 하이테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세경 하이텍, 네. 만도, 폴라리스 세원, 성창, 네. 오토텍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저 비중을 네. 봤을 때 물을 조금씩 탔나 봐요. 이게 딱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금 따라왔나 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뭐 다 속상하다 하니까 플라스틱 세원은 다 그대로고요. 네네. 만도하고 세경만 조금씩. 물을 탔죠? 평단가 네. 낮추셨다. 네, 좋습니다. 평단가까지 낮추면서 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저희가 네. 네. 또 어쨌든 선무당의 또 시간. 네, 선무당이 사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세경 하이텍. 네. 저는 동료분 죄송하지만 추매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 더 살아? 왜냐하면 삼성이 네. 이제는 어쨌든 이제는 뭐 폴더블 폰 시장에도 이제 뛰어들었고 네네네. 더 이제 갈 거니까 네네. 지금 가격에서 조금 다시 오. 물을 좀 타서 평단가를 좀 낮추면 나중에 왔을 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 폴더블 폰의 또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괜찮은데 추매는 네. 봤을 때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필름 괜찮은데? 저는 괜찮을 것 어떻게 같은데. 보세요? 저는 세경하이테크를 그냥 일단은 보유 의견 그냥 드리도록 보유. 하겠습니다. 추매는 좀 실수인가요? 필수는 아닌데 네.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좀 기다렸다가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세경하이테크는 이제 아시겠지만 폴더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 필름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폴더폰에서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을 가공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최근에 세경하이테크는 좀 밀리고 있지만은 대장주인 파인테크니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힌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폴더블에 들어가지만 다른 데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은 수요가 감소가 될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폴더폰 쪽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폴더블로만 본다면은 당연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매출 비중을 딱 보니까 21년도가 이제 매출 비중 안에서 25%밖에 차지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22년도에는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2%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전망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경하이테크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전망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횡보하다가 빠진 다음에 최근에 폴더폰 올라가면서 KH바텍 올라오고 같이 올라갔다가 오늘 파인테크니스는 밀리지 않았는데 세경하이테크는 밀렸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추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부터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은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인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추매하기에는 증시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오늘 증시보다 강했다면 몰랐을까. 오늘 증시만큼 결국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2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2만 원짜리가 최근에 저가 자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2만 원짜리를 좀 지켜주면서 뭔가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2만 원대에서는 조금씩은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놓고 3분기 앞두고서 약간 반등세를 준다면 단가 조절과 비중 조절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만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늘려서 가지고 단가를 낮춰본 다음에 3분기 때 이제 폴더폰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고 만약에 파인테크니스가 올라가고 KH바텍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전고점 자리 넘어가는 자리들이 있어요. 24,000원 넘어가거나
한 25,000원 요 정도 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보고 네. 오히려 저 정도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네, 줄이자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매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가격을 지금 27,000원이니까 줄여놔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은 어떤 진단을 해봐야 될지 한번 자, 볼게요. 그렇다면 아까 제일 먼저 시청자님이 만두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셨는데 맞아요. 만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만두가 갈듯갈듯 잘 안 갑니다. 만두 보입니다. 자율주행에도 묶여있고 좋은데 네. 좀 보유를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부품주들 뭐 SL도 네. 그렇고요, 화신도 그렇고 좋잖아요. 이제 다음 타자는 만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만두가 물적 불안인가 이적 불안하고 얘기 한번 있었죠. 물적 불안이 그렇죠. 한번 있었던 근데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의견 드리면 네.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아, 하겠고요. 보유 일단 보유. 네, 왜냐하면 또 매수가하고도 큰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뭐 딱히 큰 효과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 종목은 단기간에 바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완성차들이 최근에 올라가다 말고 약간 조정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조정을 지금 같이 받고 있는데 사실 증시보다 일단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보유 의견을 보유를 해보시면서 하반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반기에 북미향이랑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하반기 기대감이 있다면 아마 전반기 안에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일단 기다려 보신 다음에 매수가 올라오는 위치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붙었는지 이런 거 분석을 해보신다면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할 텐데 일단은 매수가 올 때까지는 하반기를 좀 보시면서 기간 두고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보자고 하셨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하반기잖아요. 이제 6월달 지났으니까 이제 아우, 6월 지나고 나면 네. 하반기로 접어들긴 하는데 잘 가야 될 텐데. 잘 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세원 가겠습니다.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엄청 네. 많이 빠졌더라고요. 폴라리스 세원. 저는 사실은 보유할까 했는데 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가겠습니다. 빠져나와서 저도, 네. 딴 데 가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매도인 게 이 회사가 원래 네. 사명 자체가 세원이었다가 사명을 바꿨더라고요. 네. 그 사명을 바꾼 기업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약간 보수적으로 아니 보겠습니다. 그거 너무 네. 그냥 1차원적 생각 아닐까요? 이름 바꿨다고 뭐 그게 위험한 근데 건 아니잖아요. 선입견일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일단 뭐 이게 네. 공조 자동차 부품 쪽 관련인데 지금까지 아까 자동차 부품 못 가니까 조금 바꿔가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폴라리스 세원도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 갑니까? 보유. 대신에 이건 좀 전략을 좀 잘 짜야 됩니다. 네. 이게 폴라리스 세원이 원래는 세원이었는데 폴라리스 그룹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근데 폴라리스 자체가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폴라리스 세원이 뭘 하고 있냐면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요거를 전략을 좀 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요. 제가 이건 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세원이 세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부품주였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사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놓고 최근에 횡보하다가 급락으로 빠진 이유가 구주주 배정이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3,000원대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유 의견 드리는 이유는 약간 결정이 좀 필요합니다. 뭔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보겠다 하시면은 보유로 가보시는 거고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비중을 좀 줄여놓고 현금화를 한 절반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단가가 내려가요. 지금 예정가 1차 발행가 예정으로 보게 되면 지금 2,085원은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단가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이면 절반입니다. 절반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건데 그건 단가를 유상증자 참여하게 되면 단가 조절이 한 번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단가 조절하고 나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도 유상증자 참여한 다음에 단가가 내려가고 그다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올라올 때 약간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싫다 하시면은
이 종목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상증자 권리가 또 발생이 될 거고요. 나중에 그다음 유상증자 참여한 사람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틸 이유가 없으니까 뭔가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절반이라도 일단 덜어놓고 되는 거 보시고요. 만약에 유상증자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신주 상장이 8월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 2달이에요. 그럼 2달 동안 보유를 일단 가시면서 유상증자 참여해보고 단가가 내려오게 되면 신주 상장하면서부터 그때는 뭔가 매도로 가는데 만약에 그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진다. 그럼 그때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전량 매도로 하면서 현금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요약을 해보자면 유상증자를 좀 참여하면서 8월까지 보시겠다. 이런 판단이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라도 절반 정도는 털어내시면서 현금화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증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최대 주주 아, 변경 네. 이슈도 있으니까 이 기업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보유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네 마음 좀 아프긴 아픕니다. 네 그렇다면 성창 오토텍 가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매하고 싶지만 추매는 너무 나쁜 말 한다고 또 뭐 혼날까봐 보유로 가겠습니다. 저도 보여요. 지영 씨하고 오늘 또 많이 통합니다. 네네. 자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이 성창 오토텍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네. 약간 좀 테마성으로 묶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그래봐야 이제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크게 한 번씩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최근에 부품사들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반도체 공급 완화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안 좋은데 반대로 보게 되면 반도체 공급 완화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품사들이나 차량 쪽이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생각보다 차량용 반도체가 빨리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완성차들의 대수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로 가시면서 한 번씩 이전처럼 이렇게 뛰어 올라오게 되는 날 비중은 무조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뛰어 올라왔을 때 줄이지 못하게 되면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한 번씩 올라온다. 그럴 때는 무조건 가격 보지 마시고 비중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진단 네 네. 종목을 마쳤어요. 네. 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근데 좀 많이 수익이 났으면 좋았는데 네. 산 가격보다 많이 빠져서 어쨌든 답답하긴 이제 하겠다는 갈 생각이 겁니다. 듭니다. 네. 예, 기다리다 보면 동해배 오늘 한 2년 기다렸던 거 익절하면서 나왔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면 또 너무 답답해서 전화 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또 어떤 종목 또 안 가셔서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하나 마이크론 네. 19,700원이에요. 예. 하나 마이크론 19,700원에 비중이요? 15%. 15%. 이거 저희 지난주 그러니까요. 수급주였는데 네. 혹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방송 보고 건지. 매수했을지 아니면 원래 사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방송 보고 한참 샀어요. 방송 보고. 예, 저 매수가를 네. 확인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거야 뭐 하나 마이크론 우리 전문가님이 네. 잘 아는 종목이니까 진단 그쵸. 바로 내려드립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 마이크론 괜찮습니까? 일단 하나 마이크론 단가를 보니까 네. 재방송 보고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방송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온 소스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9,700원이라는 단가 자체가 약간 좀 전고점 자리에 위치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오늘까지 빠진 이유를 봐야 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빠지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 날 7%의 약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요 둔화로 갈 것이다. 지금 그 이슈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 날 7%가 빠지고 월요일 날 어저께였죠. 어저께 미증시에서 반등 나갈 때 반도체가 올라가서 되는데 반도체들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수요 둔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건데 그 영향에 따라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 빠지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이 다 깨졌어요. 그중에서 또 깨진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종목은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 일단 수요 둔화라는 것 자체가 업황에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많이 매도를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이 오늘 좀 매도가 많았던 이유인 건데 그러면 이들이 언제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지금 수요 둔화가 됐다라고 멘트가 나타난 거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제 컨셉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나 분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지 회사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수요가 둔화가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델이나 HP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좋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로 분석하는 사람들하고 회사 간의 격차가 좀 있거든요. 역시나 지금 마이크론,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은 보기 이전에 미국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잘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보게 되면 장기 계약도 했을 정도로 디램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온 분석이기 때문에 요거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대감으로 본다면 6월 달 안에 아마 정부에서 반도체 정책에 대한 뭐 지원책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부장들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국무총리, 이번에 새롭게 선임되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들, 각 기관 단체장들이 이번에 SK하이닉스에 한 번 더 방문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방문하고 나서 뭔가 반도체 관련된 지난번보다 더 구체화된 소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좀 빠져 있습니다만 비중은 늘리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마이크론이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17,000원대에서 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계속 17,000원대를 19,000원대죠. 19,000 위짜리, 19,000 위짜리, 네, 19,700원 요런 자리들. 요거를 못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빠진 건데 아랫자리에 그렇다고 해서 박스권 17,000원 깨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비중을 늘려서 줄여서 가기에는 이미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제 약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 자리 지금 17,000원 자리죠. 17,000원짜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는 조금 비중을 한 번은 줄여놓고 어떤 리스크가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6월 말 전에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 반도체 관련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소부장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일정상 FOMC가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반도체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다음 주 FOMC 이후에 흐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비중을 더 늘리시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FOMC 이후에 반등이 안 나오고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마이크로는 그 이후에 좀 대응을 해보시고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